요즘에 제시해주는 종목들 보면 이분 나름대로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요즘 급등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번 AS도 받아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상대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좀 덜 받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종목들을 많이 발굴해 오시잖아요. 근데 발굴하면 종목이 튀어버리니까 야 이거 캐릭터를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되나 그것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유니드에 대해서 AS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소개해 주신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고 지금 수익률이 20% 정일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유니드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은 근데 보유는 계속 하시면 좋겠고 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아직도 뭐 싸거든요. 그게 비싼 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중소형주 장세가 좀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숨겨져 있던 이런 중소형주들을 좀 보고서 좀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그게 좀 잘 먹히는 또 시장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형주 장세였다면 제가 이렇게 중소형주 얘기해도 잘 안 갑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 장세가 대형주에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관심들은 좀 없어요. 이게 워낙 무겁다 보니까. 네. 근데 이런 숨겨진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좀 저평가됐지만 실적이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뭔가 좀 발견이 됐다 싶으면 투자들이 이제 선뜻 그냥 투자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그냥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했을 때 또 뒤늦게 이거 더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은 또 고통스러운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 이제 초기에 좀 잘 잡으신 분들은 적어도 뭐 유니드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한 11만 원까지도 좀 보고는 있더라고요, 목표가를.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9에서 한 10만 원까지는 한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러나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좀 너무 빨리 간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유는 하시되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좀 혹시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8만 원 모르겠습니다. 8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나올 때 좀 하시면 좋겠고 이 회사가 만드는 뭐 가성칼륨이라든가 이 그 섬유판 이쪽 MDF 합판 이쪽 사업이 좀 워낙 좀 좋아요. 좋은 분위기인데 계속해서 좀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또 주가가 장기간 못 가가지고요. 아직도 PBR이 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장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단기로만 조금 지금 추격은 좀 자제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지 않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실 겁니다.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냥 보유자 관점의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유니드에 대해서 그래도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노려볼 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AS 해드렸고요.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어떤 건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뜨는 친환경 ETF ICLN 내 한국 기업의 비중 확대. 저희가 앞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환경 하면서 원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친환경 ETF와 관련해서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ETF 내 그러니까 ICLN이 되게 유명한 이제 친환경에 투자하는 그 ETF예요. 뭐 전 세계 글로벌 뭐 태양광, 풍력 그 관련 기업들을 막 다 편입을 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사실 작년에 그 한국 기업 중에 두산 퓨어셀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 비중이 한 2.07% 정도 됐는데 이게 그 펀드 규모가 올해 4월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크죠. 규모가 좀 큰 편인데 근데 이번 4월 달에 이제 그 나온 내용으로는 두산 퓨어셀이 1.34%로 조금 줄어들었고 반면에 하나솔루션이 0.77% 들어가 있고요. CS윈드가 0.3%, 유니슨이 0.12%, 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0.04%.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그 우리 태양광 풍력 회사들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작년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 글로벌 최대 친환경 이 ETF 쪽에 그 이름을 지금 이제 딱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이제 비중이 전체로 봤을 때 지금 2.57%까지 올라가서 작년에 1.96%였거든요. 2.57%인데 중국 기업들이 원래 10.46% 정도 됐었는데 6.4%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줄고 한국이 올랐는데 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뭐 확인할 방법은 아직은 없지만 당연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여러 개 올라갔다는 건 한국의 친환경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글로벌 펀드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ICLN에 이렇게 딱 편입이 되게 되면 이거 이제 흔히 말하는 패시브 펀드잖아요. ETF는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그런 상품인데 액티브 펀드라고 그러죠. 펀드 매니저들의 자의에 의해서 이제 그
편입 종목들이 결정되는 글로벌 펀드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런 기업들도 나중에 편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이름을 올려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이제 ETF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뭐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또 기후정상 회의가 열렸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뭐 뻔한 얘기였죠. 사실은 뭐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친환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제 어차피 파리 기후협약도 뭐 미국이 다시 한번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예고된 거지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 친환경 정책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 전기차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미국도 태양광, 풍력, 특히 이번에 그 해상 풍력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원래 해상 풍력 쪽이 없었는데 해상 풍력을 좀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대표 기업이 사실 뭐 CS 윈드로 좀 보셔도 좋은데 그쪽에도 수혜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한 태양광, 풍력 물론 이제 여기에 수소도 없지만 수소 관련 기업들도 나중에 또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회사들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사실 많이 올랐어요. 작년부터 따지면 10배 오른 기업들이 워낙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선뜻, 그러니까 투자분들한테 이렇게 친환경 기업을 얘기를 해도요, 선뜻 못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배 올랐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 뭐 10배 오른 것보다도 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방향이 10년 동안 이어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어쨌든 올해 한 3월부터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친환경 테마주들이. 그래서 한번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정 나올 때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후정상회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탄소 중립가려면 자동차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대표적인 친환경 ETF에 편입된 5개 기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5개 종목 가운데서 그러면 지금 가장 접근 가능한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 좀 어디에 매력 두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태양광 쪽 좀 괜찮아 보여서 역시 뭐 대표 기업인 하나솔루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사실 올해 1분기 실적은 그렇게,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태양광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아마 적용된 2분기까지는 태양광 쪽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약간의 1, 2분기 동안에는 그 이제 태양광보다는 화학 부문이 아마 실적을 견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태양광 쪽이 다시 한번 실적을 견인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우리가 하나솔루션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LG화학 투자할 때 화학 안 보는 것처럼 네. 어차피 태양광 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1, 2분기 이슈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래서 주가 지금 잘 안 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저는 편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 이렇게 좀 주가가 부진했을 때 어떤 일시적인 악재나 실적 부진 때문에 그 조정을 받았을 때가 항상 매수 기회였는데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인 것 같고 어차피 또 미국의 주택 부분의 태양광 그 전지 쪽에서는 1등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친환경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6월 달에 유럽에서도 아마 친환경 정책이 나올 텐데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태양광도 역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어떤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입지도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결국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지금 미국에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아마 그 맞아요. 세계 시장에서 또 태양광 하면 또 알아주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기가 지금 이제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사실상 이제 막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중국 기업들의 그 활동 무대 중에 많은 부분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인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기업들이 또 미국 내에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한다면 하나솔루션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의 인식이라는 게요. 어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주 관련해서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건 내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너무 많이 올랐어 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차트 찾아보시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요즘이고 그중에서도 하나솔루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한번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장전 필수 체크포인트는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에도 화장품 인기 지난해 수출액 사상 최대라고 짚어주셨어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염승환 부장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화장품이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 사실 피해 쪽이잖아요. 네. 피해를 많이 받는 섹터인데
기초 쪽은 뭐 당연히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화장은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이 색조 화장품 쪽은 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번 데이터에서 역시 그 참고할 만한 게 데이터도 나와 있지만 이 그 색조 화장품 중에서 이제 눈 뭐 마스카라라든가 네. 이런 쪽은 매출이 많이 늘었대요. 아, 거기까지 어차피 여긴 보이니까요. 보이니까. 예. 근데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뭐 입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뭐 그 색조 화장품은 확실히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가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별로. 그래서 하반기에는 당연히 색조는 분명히 좋아질 텐데 일단 상반기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기초 화장품이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 화장품 수출액이 지금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사드 리스크도 그동안 있어가지고 이게 화장품 수출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역대 최고를 좀 경신을 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마스크를 뭐 쓰고는 있다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야외 활동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온라인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그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 가지고 화장품을 굉장히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LG생활건강의 이런 이제 온라인 매출액이 크게 점프한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숫자가 찍혀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피해주 내에서 보면 숫자가 확실하게 지금 1분기부터 찍히는 이제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공교롭게도 그 화이자 백신 이제 주말에 뉴스 보니까 2천만 명분을 좀 확보했다라는 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 오늘 컨택트형 기업들이 또 그것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 주자가 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니까 아마 오늘 한번 또 뭐 어떤 기업들이 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실적도 좋고 하반기 모멘텀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 하나를 꼽아보도록 할 텐데 제 기억으로 아주 예전에 화장품에 대해서 저가 매수 얘기하실 때 화장품 용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 네. OEM 업체도 그 이후에 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얘기해 주셨던 거는 보급형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저가형 기초 네. 쪽으로 예, 강하게 밀고 있는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비슷한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좀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뭐 대형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사실 클리오, 연우, 뭐 코스맥스 약간 이제 그렇죠. 중소형주 많이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대장주는 아모레퍼시픽 같아서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요번 주에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에서 아마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추정치가 올라가는데 이게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추정치가 이제 실적 발표 전에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은 대부분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미리 꺾이는 기업들은 어닝 쇼크가 많이들 나와요. 그래서 아마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기대치는 올라갔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배경은 온라인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중국의 설화수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근데 혹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건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 설화수하고 온라인 매출액이 진짜로 점프를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갔으면 그건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온라인과 중국 매출, 그러니까 그 중국 설화수 쪽이 잘 나오면 이건 구조적으로 갈 수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모레퍼시픽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잘 보시고 일단 오늘 뭐 주가 흐름은 좀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뭐 주가도 최근에 견조하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서 진입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모레퍼시픽의 포인트가 중국발 설화수 매출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늘어났는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 실적 발표 통해서 한번 검사는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화장품주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픽하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은 그 하나기술이라고 이것도 역시 그 제가 지난주에 그 A 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이제 좀 약간 비슷한 또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2차 전지 요새 장비나 부품을 많이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소재만 많이들 관심 가지셔가지고 소재 기업들 근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LNF도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작년에 뭐 엄청난 랠리를 보였고 이제 후발주자로 요즘에 코스모 신소재까지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 장비나 부품은 소재보다 마진이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좀 치열하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주가도 싸고 좀 관심도 덜한데 근데 어차피 이제 반도체랑 똑같아요. 제가 접근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거기에 공장 많이 져야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장비가 안 들어가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장비부터 입고가 되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반도체 장비에 투자하는 것처럼 2차 전지 장비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에이프로에서 오늘 일단 한화기술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2차 전지 이제 전공정 패키지 장비라고 뭐 전해액을 주입한다거나 2차 전지를 이제 마지막에 활용할 수 있게 활성화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LG하고 SK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근데 둘 다 미국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소송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LG와 SK, 특히 이제 요즘에 SK가 또 LNF 1조 원 이상의 계약을 줬잖아요. 네. 그건 결국에 이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설비 증설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두 개 회사의 고객사를 좀 확보한 한화기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도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간 다음에 옆으로 좀 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매수하기는 좀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리포트 픽 할 때도 내용은 좋은데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안 가져오려고요. 왜냐하면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또 한 번에 조정 나오면 굉장히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조정받으면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하나기술이나 아까 아모레퍼시픽처럼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때가 좀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고 오늘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증권사 리포트도 주가가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라서 해야 돼서 하는 리포트가 있고, 진짜 좋을 것 같아서 발굴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이런 선별 작업도 염승환 부장께서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기술 얘기해 주셨고요. 자리도 괜찮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장을 대하는 우리들의 스탠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3,200은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뭐 터치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증세 리스크가 좀 불거졌잖아요. 네. 근데 증세와 관련해서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바로 또 올라버렸고, 특히 이제 뭐 과거의 사례에도 이렇게 증세를 했을 때 증세가 처음 이제 언급이 됐을 때 시장이 항상 흔들렸었어요. 근데 결국엔 다 그거 이겨내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봐도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어차피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가 돼야 돼요. 예. 근데 너무 지금 세게 부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합의가 된다면 좀 더 낮은 수치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 또 고소득자만 해당으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소득세 영향은 좀 크지 않다. 오히려 사실 법인세가 더 문제죠, 사실 네. 기업 입장에서.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니까 이번 주 다시 한번 3,200을 한번 넘어서 강세장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문제는 이제 대형주 같아요. 대형 수출주들이 너무나 지난주에도 부진했는데 과연 이번 주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한번 올라갈지, 특히 한번 이 인텔의 실적 발표도 뭐 지난주에 좀 나온 게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한번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장비주 말고 이번 주에 한번 좀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업체들, 대형주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일단 지수는 계속 위쪽으로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도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들의 흐름들도 추가적인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